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됐다. 김순자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영이 사는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됐다. 아들이 다리를 다쳐 몇 달 동안 일을 못하게 되자 생활비 보탬이 되고자 작은 전셋집을 정리하고 온 것이었다. 미영은 처음엔 정말 착해 보였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공손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다. 하지만 그날 순자는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됐다. 화장실에 가려던 순자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평소 시어머니 앞에서 보여주던 그 온화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너 정말 한심하다. 남자라는 게 겨우 이 정도야? 다른 남편들은 다 승진하고 돈 벌어오는데 너는 뭐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엄마한테 얹혀 사는 게 자랑스러워? 준호의 작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리가 나으면 다시 일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내가 언제까지 이 모양일 건데? 친구들이 우리 집 얘기하는 거 들었어? 남편이 실직자라고 수근수근거리는 소리 말이야. 나까지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순자의 손이 떨렸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였다. 성격이 워낙 온순하고 착해서 누구에게든 먼저 사과하곤 했다. 그런 아들이 지금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다. 정말 답답해 죽겠어. 내 엄마까지 여기 와서 살면서 우리가 뭐 3대가 모여 사는 집이야? 좁은 집에 사람만 늘어나고 생활비는 내가 다 대고 있으면서 말이야. 엄마 욕은 하지 마. 엄마는 우리 도우려고 오신 거야. 연금으로라도 생활비 보탬이 되시잖아. 보탬이 되기는 그 푼 돈이 뭐가 보탬이 돼? 오히려 먹을 입만 하나 더 늘었지. 그리고 엄마 뒷바라지까지 내가 해야 하니까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잖아. 순자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자신이 아들 부부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아들이 당하고 있는 모욕이었다. 미영의 독설은 계속됐다. 솔직히 말해서 난 너한테 실망했어. 결혼할 때만 해도 내가 뭔가 해낼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평범한 남자도 못 되네. 엄마 치마폭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내 친구들 봐. 다들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하는데 너는 전세집에서 엄마랑 셋이 모여 살면서 기본 생활도 겨우겨우 하잖아.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지만 온몸이 떨렸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던 걸까?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이런 고통을 혼자 견디고 있었던 건가? 그날 밤 준호가 방에 들어왔을 때 순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아들의 얼굴을 보니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순자 앞에서는 밝게 웃으려 애쓰고 있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미영이가 반찬 잘 챙겨드렸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챙겨줬다. 준호는 안심한 듯 웃었다. 미영이가 엄마한테 잘해드려서 다행이에요. 제가 일 못하는 동안 고생이 많으실 텐데. 순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더욱 마음이 아팠다. 아들은 여전히 미영을 감싸고 있었다. 자신이 그렇게 모욕당하면서도 아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맙다. 너도 직장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챙겨줘서 괜찮아요. 어머니가 계셔서 오히려 든든해요. 준호 오빠 일 못하는 동안 어머니가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순자는 미영의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이 돋았다. 겨우 몇 시간 전에 자신과 아들을 그렇게 험담했던 사람이 맞나 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섣불리 행동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날부터 순자는 미영의 진짜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미영이 집을 나선 뒤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 집안을 둘러보기도 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진실을 발견하게 됐다. 미영의 방에서 나온 순자는 거실에 놓인 편지들을 보게 됐다. 대부분 청구서였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았다. 백화점 카드 결제 내역, 온라인 쇼핑몰 결제 내역들이었다. 미영이 생활비를 대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순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미영이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거실에 놓고 간 미영의 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렸다. 호기심에 화면을 본 순자는 깜짝 놀랐다. 진짜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까지 와서 살면서 집안이 완전 난장판이야. 남편은 일 못하니까 용돈도 못 주고 시어머니 연금으로 겨우겨우 생활하는 상황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친구의 답장도 가혹했다. 그러게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어? 능력도 없으면서 엄마까지 모셔와서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미영의 답장을 보고 순자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나도 그 생각 해봤어. 하지만 지금 이혼하면 위자료도 못 받고 일단 남편이 다시 일할 때까지 기다려보려고. 그때 되면 재산 분할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 순자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자리를 피했다. 며느리가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들은 아내를 사랑해서 그 모든 모욕을 참고 있는데 정작 아내는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평소와 다름없었다. 미영은 여전히 다정한 아내 역할을 했다. 오빠, 오늘 면접 어땠어요? 결과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어. 경쟁이 치열해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어. 그럼 내일 다른 곳도 알아볼까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볼게요. 순자는 이런 미영의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다. 겉으로는 이렇게 신경 쓰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다. 며칠이 더 지났다. 준호는 여전히 구직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좋은 소식은 없었다. 다리 부상 때문에 육체적인 일은 할 수 없었고 사무직은 경쟁이 너무 치열했다. 나이도 이미 40을 넘어서 취업이 쉽지 않았다. 그런 준호를 보며 미영의 모욕은 더욱 심해졌다. 순자는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또다시 미영의 진짜 목소리를 들었다. 정말 한심해. 면접 보러 다닌다고 하는데 번번이 떨어지잖아.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뽑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넌 이제 끝난 것 같아. 준호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일자리 구할게. 기다리라는 말만 맨날 하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내가 회사 다니면서 벌어온 돈으로 셋이서 살고 있는 상황이야.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해? 미영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다. 솔직히 친구들한테도 창피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이 실직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직장 다닌다고 거짓말하고 다녀. 거짓말하지 마. 곧 일 구할 테니까. 일 구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내 나이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있어봤자 아르바이트 수준이겠지. 그런 돈으로 어떻게 살아?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들이 이런 말을 매일 듣고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준호는 원래 자존감이 약한 아이였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했다. 그런 아들에게 이런 말들은 독화살과 같았을 것이다. 미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내 엄마 문제도 있어. 언제까지 모시고 살 거야? 노인 냄새 나고, 집안 분위기도 답답하고, 친구들 초대하기도 부담스러워. 엄마 얘기는 하지 마. 왜 하지 말아야 해? 사실이잖아. 엄마 연금 그거로 뭐가 도움이 돼? 오히려 병원비, 약값 더 들어가는데.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겠어. 그 말만은 하지 마. 엄마는 나를 위해서 여기 온 거야. 절대 요양원에 모실 수 없어.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자신을 끝까지 지키려 하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다. 며칠 뒤 더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준호가 드디어 면접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다. 월급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정규직이었다. 순자는 아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기대했다. 하지만 미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겨우 그 정도야?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적잖아. 이걸로 어떻게 살라고? 그래도 일단 시작하는 거잖아. 열심히 하면 승진도 할 수 있을 거야. 승진? 내가 그 나이에 새로 들어가서 승진이 뭐가 있어?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현실을 좀 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다리던 취업 소식에도 아내는 불만만 쏟아내고 있었다. 순자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했다.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준호가 새 직장에 출근한 지 일주일 뒤였다. 미영이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집에서 준비를 하면서 미영은 전화 통화를 했다.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미영의 통화를 들었다. 미영은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고 있었다. 진짜 답답해 죽겠어. 겨우 일자리 하나 구했다고 좋아하는데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 전세 대출 이자도 겨우 낼 수준이야.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 살라고? 친구의 목소리도 들렸다. 그러게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냐고. 능력도 없으면서 엄마까지 떠안기고. 미영은 계속 불평했다. 솔직히 이혼 생각도 해봤어. 하지만 지금 이혼하면 내가 손해잖아. 일단 몇 년 더 버텨보려고. 그 사이에 재산이라도 좀 모으면 그때 정리하지.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며느리가 아들을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제는 행동할 때가 됐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왔다. 첫 주 근무를 마친 아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래도 밝은 표정이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동료들이 친절하게 대해줘서 좋았어요. 일도 생각보다 할만해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미영도 집에 돌아왔다. 친구들과 만나고 온 미영은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오빠, 오늘 회사 어땠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괜찮았어. 다들 잘해줘서.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다리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잖아요. 순자는 이런 미영의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다. 겉으로는 이렇게 걱정하는 척하면서
친구들한테는 남편을 그렇게 험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순자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미영의 이중적인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아들이 자신도 모르게 당하고 있는 정신적 학대를 막아야 했다. 다음 날 미영이 출근하고 준호도 회사에 간 뒤 순자는 행동에 나섰다. 미영의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뒤져봤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더 많은 증거들을 찾을 수 있었다. 미영의 일기장에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가득 적혀 있었다. 정말 한심한 남자다. 나이 40이 넘어서 실직되고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살고 있다. 친구들 앞에서 남편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뻔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시어머니도 정말 답답하다. 노인네가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숨이 막힌다. 언제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나. 빨리 요양원에라도 모셨으면 좋겠다. 순자는 일기장을 덮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미영은 처음부터 자신과 아들을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겉모습만을 위한 연기였던 것이다. 순자는 미영의 휴대폰도 확인해 봤다.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직접 보기는 어려웠지만 메모장은 확인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이혼 변호사 상담 일정이 적혀 있었다. 다음 주에 상담 예약이 잡혀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순자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미영의 진짜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때가 온 것이다. 기회는 며칠 뒤에 찾아왔다. 준호가 회사 야근으로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이 온 날이었다. 미영도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했다. 순자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미영이 나가기 전에 순자는 일부러 이런 말을 했다. 미영아, 오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 준호도 야근이라니까. 혼자 있기 심심할 텐데. 네, 어머니.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올게요. 준호 오빠 들어오면 저녁 드시라고 해주세요. 미영이 나간 뒤 순자는 준비를 시작했다. 미영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왔다. 그리고 미영이 친구들과 만나는 카페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카페에 도착한 순자는 미영과 친구들이 앉은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예상했던 대로 미영은 남편과 시어머니 욕을 하고 있었다. 진짜 답답해서 미치겠어. 남편은 겨우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쟁이 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집에서 맨날 간섭하고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친구가 대답했다. 그러게 이혼하면 안 돼? 요즘은 여자도 경제활동 하니까 혼자 살기 어렵지 않잖아. 미영이 한숨을 쉬었다. 이혼은 하고 싶은데 지금 하면 손해야. 일단 몇 년 더 버티면서 재산이라도 모아야지.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만큼 남편 잘못을 찾아야 하고. 또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다. 시어머니는 어쩔 거야? 계속 모시고 살 건 아니잖아. 당연히 요양원 보낼 거야. 지금도 보내고 싶은데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이혼하면 바로 보낼 거야.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미영이 앉은 테이블로 걸어갔다. 미영과 친구들이 순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 왜 여기에? 순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 대화 다 들었다.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귀머거리인 줄 알았나? 내가 내 아들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도 다 알고 있다. 미영은 아무 말도 못했다. 친구들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순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참하고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를 욕하고 다니는구나. 이혼 생각도 하고 있고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도 하고 있고 어머니 오해예요.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오해? 내 일기장도 다 받고 변호사 상담 예약도 확인했다. 이게 다 오해야? 미영은 완전히 당황했다.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비밀이 모두 폭로된 상황이었다. 순자는 미영의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 휴대폰도 가져왔다. 준호한테 보여줄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많더구나. 남편을 한심하다고 욕하고 이혼 계획 세우는 내용들 말이야. 미영이 급하게 말했다. 어머니, 제발 준호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기나 해? 내가 매일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해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미영의 친구 중 하나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미영이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조금 이해해 주세요. 순자는 친구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남편을 모욕해도 된다는 거야?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도 된다는 거고, 당신들도 여기 앉아서 다른 가정일에 이런저런 말하면서 부추기고 있었잖아. 친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다시 미영을 보며 말했다. 집에 가서 준호한테 다 얘기할 거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려줄 거야.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용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내 아들을 그렇게 괴롭혀 놓고 용서를 바라. 진작에 정말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야. 미영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순자는 전혀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다. 그 눈물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을 수가 없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먼저 집에 가서 준호를 기다릴 거다. 너는 내가 할 말을 생각해와. 아니면 아예 오지 마. 카페를 나선 순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준호가 야근해서 돌아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다. 그 시간 동안 순자는 마음의 정리를 했다. 아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이 됐다. 준호는 미영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 아들에게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결심을 굳혔다. 아들이 계속 모욕당하면서 살 수는 없었다. 진실을 알고 스스로 판단할 권리가 있었다. 밤 10시쯤 준호가 집에 돌아왔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밝게 인사했다.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미영이는 아직 안 들어왔나요? 준호야, 앉아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준호는 순자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다.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아픈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꼭 알아야 할 일이 생겼어. 순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며느리가 평소에 너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 엄마가 다 들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우리 가족 욕하는 것도 확인했다.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자세히 설명했다. 미영이 준호를 한심하다고 말한 것,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준호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다. 엄마, 아마 오해가 있으실 거예요. 미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가 아니야.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거다. 내 아내가 카페에서 친구들한테 하는 말까지 들었어. 준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순자의 말이 거짓일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동안 미영의 행동에서 느꼈던 이상함들이 이제 설명이 됐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영이 돌아온 것이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다. 준호와 순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다. 어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한 것 같았다. 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미영아, 엄마 말이 사실이야? 미영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다.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말했어? 미영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요. 오빠가 일 못하시는 동안 제가 혼자 다 감당해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 모욕해도 되는 거야? 한심하다고 능력 없다고 말해도 되는 거고? 미영은 변명을 계속했다. 정말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라고? 그럼 이혼 준비한 것도 진심이 아니야? 변호사 상담 예약까지 잡아놓고? 미영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모든 것이 다 들통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내가 힘들까봐 아무 말 안 했는데 내가 뒤에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순자가 끼어들었다. 준호야, 이제 결정해야 한다. 이런 사람과 계속 살 수는 없어. 미영이 급하게 말했다. 오빠,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준호는 한참 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영아, 내가 나를 사랑한 적이 있기는 해?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준호는 결심한 듯 말했다. 이제 끝이야. 우리는 여기까지가 다인 것 같아. 미영이 다시 울면서 매달렸다. 오빠, 제발이요. 저 정말 바뀔게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그동안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미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하지만 준호도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다. 더 이상 구걸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미영은 짐을 꾸려서 집을 떠났다.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 미영이 떠난 뒤 집안은 조용해졌다. 준호와 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제가 바보였죠? 바보가 아니야. 사람을 너무 착하게 본 거지. 준호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계셨죠? 알고 있었어. 내가 참고 있는 게 보였거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다. 준호는 순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엄마한테 짐이 된다는 말을 들어서 정말 죄송했어요. 사실 그게 가장 마음 아팠어요.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가 짐이 아니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마음들을 털어놓았다. 준호는 미영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했고, 순자는 아들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했다. 며칠 뒤 준호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미영 쪽에서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다. 어차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혼 과정에서 미영의 또 다른 거짓말들이 드러났다. 실제로는 빚이 많았고 신용도도 좋지 않았다. 준호가 실직했을 때도 생활비를 제대로 대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순자와 준호는
다시 둘만의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졌다. 준호도 새 직장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었다. 몇 달 뒤 준호는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라는 인정을 받았다. 월급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오면서 말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동료가 소개팅 제안을 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괜찮은 분 같아요. 간호사로 일하고 계신데요. 한번 만나볼까 생각 중이에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일이야. 한번 만나보렴.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괜찮으세요? 제가 다시 결혼하게 되면요. 당연히 괜찮지.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준호는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간호사인. 그 여성은 성격도 좋고 순자에게도 정말 잘했다. 1년 뒤 준호는 재혼을 결정했다. 새로운 며느리는 미영과는 완전히 달랐다. 진심으로 순자를 존중하고 아꼈다. 준호에게도 늘 따뜻하고 지지해주는 아내였다. 결혼식 날 순자는 정말 행복했다. 아들이 드디어 진짜 사랑을 만난 것 같았다. 새 며느리는 결혼식에서 순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순자는 눈물이 났다. 이런 말을 진심으로 하는 며느리를 만나게 된 것이다. 결혼 후 새 며느리는 정말 약속을 지켰다. 순자의 건강을 챙기고 함께 시장도 보러 다녔다. 집안일도 함께 하면서 서로 의논했다. 순자는 이런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느꼈다. 어느 날 순자는 길에서 미영을 우연히 마주쳤다. 미영은 많이 초라해 보였다. 혼자 살면서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미영이 먼저 말을 걸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니? 네, 그럭저럭요. 준호 오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재혼도 했고. 미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렇구나. 잘 됐네요. 순자는 미영을 보며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 미영아, 사람은 진심으로 대해야 해. 겉모습만 꾸민다고 해서 진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앞으로는 진심으로 살아가렴.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헤어졌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새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다. 준호도 퇴근해서 아내를 도와주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산책 어떠셨어요? 좋았어. 너희들은 뭘 하고 있었니?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이고 있거든요. 순자는 정말 행복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준호가 말했다. 엄마, 그때 미영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만약 엄마가 나서주지 않으셔서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새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정말 용감하셨어요. 쉽지 않은 일이셨을 텐데. 순자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다.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를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짜 사랑하면 때로는 어려운 결정도 내려야 한다. 그때 미영의 진실을 폭로한 것도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마음이 편안했다.
아들이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고 자신도 진심으로 아끼는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다. 무엇보다 집안에 진실과 사랑이 가득했다. 더 이상 거짓말이나 이중적인 모습은 없었다. 모든 가족이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아꼈다.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순자는 간절히 바랐다. 몇 년이 흘렀다. 준호는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새 며느리와도 정말 좋은 부부가 되었다. 그들 사이에 예쁜 아이도 태어났다. 순자는 할머니가 되어서 더욱 행복했다. 손자를 돌보는 일이 삶의 새로운 기쁨이 됐다. 며느리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시어머니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순자에게 말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너희가 워낙 좋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때 용기를 내주지 않으셨다면 오빠가 계속 고생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다. 그때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다. 준호와 며느리 그리고 귀여운 손자까지 모두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생각했다. 진짜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 어려울 때 함께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누며 행복해하는 것. 미영과 함께 했던 시간들은 이제 나쁜 기억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다. 그 시련을 통해 더 강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순자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생각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진실과 사랑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자신이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했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용기를 낼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라고 믿었다. 세월이 흘러 순자는 더욱 연로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 며느리는 정말 친딸처럼 순자를 돌봤다. 준호도 효자가 되어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 어느 날 순자는 며느리에게 물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뭐야? 며느리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어머니가 저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니까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그렇게 순자는 진짜 가족의 사랑 속에서 평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때 미영의 진실을 폭로했던 용기가 결국 모든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다. 때로는 어려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로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한 것이다.